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라고 합니다. 올해 70이 된 서울 강북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입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먼저 간 영감 없이 홀로 삼형제를 키워내며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막내 아들 경수가 결혼한 지 이제 1년째, 막내 며느리 미영이와는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하나씩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손주들 얼굴이나 보면서 여생을 보낼 일만 남았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막내 며느리 미영이는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아가씨라 처음엔 저 같은 무식한 시어머니를 좀 우습게 볼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예의 바르고 상냥하게 대해줘서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미영이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미술관에 새로운 전시가 들어왔는데 혹시 같이 가볼래요? 평소에 미술관이니 박물관이니 하는 곳에 관심도 없던 저였지만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함께 나들이를 가자고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가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상냥한 제안이 모든 비극의 시작일 줄 미영이와 함께한 그날 오후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약속한 토요일 오후 저는 평소 아껴두었던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미영이와 함께 인사동에 있는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현대 미술 전시였는데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할 만한 그림들은 아니었어요. 어머님, 이 작품 어떻게 보세요? 미영이가 한 작품 앞에서 제 의견을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직 내 눈에는 어렵구나. 내가 설명해 줘야겠어.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래도 이런 예술을 접하시는 게 좋아요 하며 친근하게 설명해 줄 미영이가 그날따라 어딘지 모르게 딱딱했습니다. 제 대답을 듣고는 살짝 찡그린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음으로 감췄죠. 아,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는 자꾸만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더니 휴대폰 시간도 확인하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관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자 가이드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혹시 도슨트 설명을 들으시겠어요? 미영이가 번뜩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어머님도 전문가 설명을 들으시면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한 작품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다른 관람객이 뛰어오는 바람에 가이드가 들고 있던 작은 접시에 담긴 시식용 소스가 그만 제 원피스에 쏟아져 버렸어요. 어머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가이드는 사색이 되어 연신 사과하며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걸로라도 우선 닦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이는 화장실에서 물티슈를 가져오겠다며 자리를 잠시 비웠고 저는 가이드가 준 손수건으로 옷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수건을 펼치는 순간 그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그 며느리 사기꾼입니다. 이미 여러 가정을 망쳤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경고장 한 장이 제 가족을 구원할 마지막 기회가 될 줄은. 미영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재빨리 경고장을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옷도 크게 더럽혀지지 않았고. 하지만 제 마음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사기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1년 넘게 함께 지내오면서 미영이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인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영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냥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즐거우셨죠? 다음에 또 같이 나들이 해요. 그 맑은 웃음을 보고 있자니 그 경고장이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오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글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가정을 망쳤어요. 여러 가정을 망쳤다는 게 무슨 뜻일까? 혹시 미영이에게 전 남편이나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 안 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미영이가 다니고 있다고 했던 한국문화재단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한국문화재단입니다. 아, 네. 실례하지만 거기 직원 중에 박미영 씨라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직원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재단에는 박미영이라는 직원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를 찾으시는 건 아닌지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손녀딸에게서 배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박미영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 수많은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 며느리와 관련된 것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미영이의 사진을 가지고 검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얼굴의 여자가 이지은, 최수정, 김하은 등 전혀 다른 이름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미술 큐레이터로, 다른 곳에서는 번역가로, 또 다른 곳에서는 요가 강사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 경수였습니다. 요즘 들어 얼굴이 어두워지고 자주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그저 직장 스트레스려니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수야,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하지만 아들의 눈을 보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내 아들이, 우리 가족이 정말 위험에 처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미술관에서 경고장을 건넨 그 가이드를 다시 만나야 한다. 그 사람이 왜 그런 경고지를 줬는지, 미영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직접 들어봐야 한다. 제 가슴은 여전히 철렁거렸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분노와 결의가 더 컸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용감한 싸움의 시작이 될 줄은.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김수정 가이드가 있었어요. 저를 알아본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드린 그 종이 보셨죠? 그래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런 경고를. 김수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 가이드가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그 박미영이라는 여자에게 당했거든요. 뭐라고요? 1년 전 일입니다. 남편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지금 할머님 며느리로 있는 그 여자요. 그때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미술 큐레이터라고 믿었어요. 결혼 준비금이라며 5천만 원을 건넸는데 결혼식 일주일 전에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알고 보니 가짜 신분이었고 남편 돈을 들고 사라진 거였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며느리라는 걸? 그 여자를 찾기 위해 1년간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인터넷도 샅샅이 뒤졌죠. 그러다가 발견한 게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김수정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는데 신부가 바로 우리 며느리 미영이었어요. 이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그 여자가 가짜 신분으로 또 다른 피해자와 결혼한 증거죠. 그때 김수정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할머님, 혹시 아드님이 요즘 돈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걸? 그 여자의 수법이에요. 먼저 결혼해서 가족이 된 다음 남편을 심리적으로 조종해서 돈을 빼내는 거죠. 투자 기회라는 이름으로, 사업 자금이라는 이름으로요. 순간 아들의 최근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두운 얼굴, 자주 오는 전화를 피하는 모습,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오는 밤들. 저희 남편도 처음엔 소액 투자라고 했어요.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러다가 점점 큰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집까지 담보로 잡히겠다고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우리 아들도. 할머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이미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여자는 가족들을 이간질시키는데도 능숙하거든요. 시어머니를 멀리하게 만들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년 동안이나 내 아들 옆에서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해온 건지. 그런데 왜 진작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부족해요. 그 여자는 교묘하게 모든 걸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해요. 결혼도 진짜로 했고 서류상 문제가 없게 만들어요. 김수정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와 함께 그 여자를 막아봐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경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미영이가 좋은 투자 기회를 가져왔어요. 집 담보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달만 빌려주시면 2배로 돌려드릴게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김수정의 말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계획된 범죄라는 것을.
내 아들을,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치열한 전쟁의 서막이 될 줄은. 김수정과 저는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 마음은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 확실한 목표가 생겼어요. 할머님, 우리에게 기회가 하나 있어요. 무슨 기회 말이에요? 아드님이 방금 보내신 문자 말이에요. 집 담보 대출. 이건 그 여자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김수정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형사님? 저예요, 김수정. 드디어 그 여자를 잡을 기회가 왔어요. 30분 후, 김 형사라는 분이 찻집으로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단단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김수정 씨가 1년간 정보를 제공해 주신 덕분에 우리도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손을 못 댔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아드님은 피해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여자를 잡는데 중요한 증인이 되실 거예요. 김 형사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드님께 연락하셔서 담보대출을 승낙한다고 하세요. 대신 은행에서 만나자고 하시고요. 그 여자는 분명 함께 올 겁니다. 큰 돈이 오가는 순간을 놓칠 리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건가요? 우리 아들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김수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님, 제 남편도 마지막에는 협박을 당했어요. 이대로 두면 아드님도 같은 꼴을 당할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수야, 엄마다. 어머니, 문자 보셨죠? 정말 급해서.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평소 차분하던 아들이 이렇게 초조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가 도와줄게. 대신 은행에서 만나자. 이런 큰 돈은 제대로 된 곳에서 처리해야지. 정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들의 기쁨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몰려 있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약속한 다음 날 오후 시내 큰 은행의 VIP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과 미영이를 기다렸습니다. 곧 그들이 들어섰어요. 미영이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승리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번 투자로 저희 가정에 큰 전환점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은행 직원사 실은 위장한 형사의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담보대출 5천만 원,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네요. 혹시 투자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미영이가 능숙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아주 확실한 정보를 얻었어요. 3개월 안에 200%의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고요. 200% 수익을 보장한다고요? 네, 저희에게만 특별히 제공하는 정보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VIP실 문이 열리고 김 형사와 다른 형사들이 들어왔어요. 박미영 씨, 결혼 사기 및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간 미영이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상냥하고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증오로 일그러진 악마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미친, 이 늙은 년이 감히 나를. 미영이는 저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지만 형사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1년 동안 그 바보 같은 아들놈 옆에서 연기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들 경수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1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의 진짜 얼굴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김 형사가 미영이에게 말했습니다. 김민서, 이수진, 박현정 당신이 지금까지 사용한 가짜 이름만 해도 15개가 넘습니다. 피해자만 20명이 넘고요. 미영이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증거가 뭐 있는데? 나는 정식으로 결혼했고 합법적으로. 그때 김수정이 VIP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씨. 제 남편 기억하시나요? 미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미영이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 할망구들이 감히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 추악한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며느리라고 부르며 밥을 차려주고 명절에 용돈까지 줬던 사람이 바로 저런 악마였다는 것을. 아들은 저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꼭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다 끝났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악몽 같은 사건이 제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가져다 줄 줄은. 미영이가 체포된 후 며칠간 우리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들 경수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을 이용만 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어머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요? 경수야, 너를 탓하지 마라. 그 여자는 전문가였어. 수십 명을 속여온 프로 사기꾼이었다고. 다행히 경수가 실제로 잃은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마지막 단계인 집 담보 대출을 시도하다가 잡혔거든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은 컸습니다. 김수정과는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은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할머님, 정말 고마워요. 할머님 덕분에 제 남편도 복수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야? 서로 도운 거지. 김수정의 남편도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영이가 잡힌 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70세 할머니가 며느리 사기꾼을 직접 잡았다는 뉴스가 전국에 퍼진 거예요. 그 후로 경찰서와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님, 혹시 어르신들 대상 사기 예방 교육에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김수정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할머님 같은 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어르신들도 조심하게 될 거예요.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첫 강연은 동네 노인정에서였습니다.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떨려서 말문이 막혔는데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왔어요. 미술관에서 경고장을 받았던 순간부터 며느리의 정체를 파헤쳐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체포 장면까지 제가 겪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무척 친절하고 완벽해 보여요. 그래서 의심하기 어려워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투자, 보장된 수익,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순애 씨,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챌 수 있어요? 평소와 다른 행동을 주의 깊게 보세요. 전화를 피한다거나 돈 이야기를 자주 한다거나 가족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잠시 멈추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경찰이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도 김수정 씨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몇 달이 지나면서 아들 경수도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책감에 빠져 있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요. 뭐든 상의 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가족이 뭐하러 있는 줄 아니? 경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두려워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일이 단순히 사기꾼을 잡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집에서 아들 뒷바라지나 하는 늙은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매주 다른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기꺼이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김순애 씨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어요. 강연을 듣고 집에 와서 아들에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상한 투자 제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요. 김수정과 저는 사기 예방 할머니단이라는 작은 모임도 만들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예방 교육 활동도 하는 거죠. 할머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70살이 넘어서 이런 보람된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70세에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을 배웠고 사기꾼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혹시 이상한 일에 휘말리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확실한 투자다. 이런 말이 나오면 99%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저는 매일이 바쁩니다. 강연도 다니고 상담도 하고 사기 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70세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들 경수도 이제는 제 활동을 자랑스러워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보다 더 바쁘시네요. 그래, 이제 엄마도 할 일이 생겼다.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고. 하하,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미술관에서 받은 그 작은 경고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여러분도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가장 좋은 사기 예방책이라는 것을.